들으시고, 왜냐하면 중요한 강의거든요. 이게 이 탱코화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서 되게 진한 노하우도 있으실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꼼짝도 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송충효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회기가 충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성충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뤄내실 수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은 10가지의 곡물로 만든 맛있는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런데 그 10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하나하나 한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분은 콩도 싫어하고 어떤 분은 뭐 조도 싫어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영양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10가지를 내가 고루고루 습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싫어하지만 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서 섭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반찬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12가지의 반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6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반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참 오래 했습니다.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하기 전에 저도 여러분처럼 나의 일이 있었죠. 저의 일. 저도 먹고 살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수단을 찾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수단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의 방면들이 있겠죠. 저는 그중에서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25부터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까지 계속 사업만 하던 사람입니다. 자영업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입니다.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울산 총판과 모토로라 울산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던 통신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일도 물론 아이템도 좋고 괜찮았지만 자영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계속해서 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저도 그런 걸 갖다 제 스스로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씩 또 다른 일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바꿔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량 도난 경보기라는 걸 제가 수입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차량 도난 경보기를 판매하고 설치하고 했던 같이 통신업과 같이 하던 이런 일도 했었고요. 또 카오디오를 수입해서 수입 카오디오 가게도 대리점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또 안동 대학교 옆에 가서 삐삐 노래 연습장이라는 노래 연습장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왜 삐삐 노래 연습장이냐? 제가 삐삐쟁이라고 그때 저는 삐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사를 삐삐를 파는 사람이다 해서 삐삐 노래 연습장이라고 지었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 때는 울산에서 일주일은 울산에서 통신대리점 사장으로 살고 일주일은 안동 가서 노래 연습장 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노래방 연습장을 팔고 울산으로 다시 와서 통신 사업에 열중하면서 다른 아이템을 찾고 있을 때 저에게 이 사업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박태용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시고 제가 1년 반 정도의 거절 끝에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고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7년째가 돼가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병행을 했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일만 하기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 하나의 아이템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1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영역을 보면, 그죠?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단순화시켜서 딱 보면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냐면 딱 이렇게 구분이 되죠. 사업 시작하기 전과 후.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업하기 전하고 후. 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기 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냐면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해볼까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들이냐면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이 경계선에서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죠. 아, 자본금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을까? 많을까? 직원을 어떻게 뽑지? 그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직원들이 있을까? 뭐 혹시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지? 뭐 위치는 어떻게 하지? 제가 SK텔레콤 대리점이 여러 우산 분들이니까 아시겠죠? 남구청 사거리에 가면 그 하이본 저기 병원 있죠? 그 맞은편에 보면 그 1층에 애견 하우스가 있죠, 그죠? 그 1층이 제가 하던데요. 80평짜리인데 거기 제가 했었어요. 그 자리를 구하기 위해 할 때 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가 맞나? 아니면 그 하이본 바로 하이본은 그 공터였고 그 옆에 건물이 조그마한 게 1층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저기가 맞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앞에는 남구청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와서 1시간씩 교통조사를 했어요. 얼만큼 차가 밀려서 서 있고 어떤 방향에서 더 많이 서 있고 우리 가게가 여기에 있을 때 저쪽에서 밀려 있는데 저쪽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이쪽이 밀려 있을 때 이쪽에서 보는 게 맞죠. 이걸 갖다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선택한 가게가 그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불안한 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자본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뭐냐면은 실패하면 어쩔까? 잘못되면 어쩔까? 이런 불안감도 갖죠. 그리고 그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의 단계죠. 그러면서 내가 알아보긴 알아봐요. 근데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게 결코 우리가 일반 대중에서 살아갈 때 합리적인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비근한 예로 보면 시부모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며느리가 뭘 안 하면은 안 오고 하면은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는데 내 딸이 시대에 가면은 그것도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심의 단계. 굉장히 합리적으로 내가 알아본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합리적으로 알아보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는 뭐가 오냐면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깨냐면 바로 제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킨집을 한다, 체인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 회사에 가서 그죠 마케팅 구조도 들어봐야 되고 이 회사에서 주는 어떤 제품들이 어떤 건지도 내가 이게 과연 내가 팔아서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을까, 욕을 안 먹을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수수료는 얼마 주고 내가 경상경비 얼마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얼만큼 남을 것인가 이런 것들 계산해서 그 공부를 다 해야만 이 경계선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아메이 사업을 어쩌면 이 경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왜? 나는 이 경계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아닐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 사업 시작 후는 어떤 모습이냐? 사업 시작 후는 이렇습니다. 아마추어 세계에서 프로의 세계로 넘어오는 세계죠. 전과 후가 그냥 단순한 경계선 하나밖에 없지만 이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내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냈는데 자그마한 김밥집을 냈다고 해도 내가 오늘 아이고 오늘 내가 우등해서 못 일어나겠네. 오늘 가게 안 열어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뭐요? 가게 문을 열로 나가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프로예요, 프로. 프로의 정신이 아니면 못해.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돈을 되게 많이 번다라는 그런 것만 보고 계시지만 그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밤잠 못 자고 새벽까지 몇 시간을 갖다가 녹화를 하고 몸이 아파도 앞에 녹화할 때는 웃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집에도 잘 못 가고 부모님 생일에도 못 가고 명절에도 못 가고 그렇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프로가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프로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라는 그 마인드, 그 기질을 가져야 돼요. 이 사업가의 마인드와 기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뭔가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해내고 이루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게 사업가의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결정하셨다면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한번 보면 정확한 꿈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지 이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신다면 그걸 정확하게 먼저 갖는 거 그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갖다 정해야 돼요.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이 어떤 건지. 우리는 급한 걸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래요. 내가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갖다 구분을 못해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중요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급한 일들만 처리하고 살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걸 일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가게 문 열고 와서 열심히 손님 상대하고 열심히 팔고 열심히 가서 내 홍보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매일 쳇바퀴 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을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업에서는 뭐야? 내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급하고 어떨 때는 정말 급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내 미래가 걸린 일이고 내 삶이 걸린 일이고 내 아이들의 미래가 걸리고 삶이 걸려 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와 삶이 걸려 있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치루어야 할 대가를 갖다가 목록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전처럼 그대로 살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저도 치루어야 할 대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12명이 저까지 12명이 정말 우리가 말하면은 학교 다닐 때 좀 억길도 나가서 막 싸돌아 다니고 부모 속도 좀 썩이고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온 친구들이에요. 어찌 보면 의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메이 한다라는 이유로 있잖아요. 나 아메이 해. 이 한마디에 뭐냐면 하지 마!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그냥 하지 마. 안 좋아. 네가 알아보고 해. 네가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무조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 가게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처자식들 너희들 가족들 좀 빼고 우선순위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우선순위로 먼저 챙겨놓고 너 가족을 갖다 돌본다면 내가 이거 안 할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더라고요. 야, 그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나보고 이걸 하라 하지 마라 니들이 결정을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너 아메이 자꾸 계속 할 것 같으면 이 모임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제가 3번을 물어봤어요.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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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라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그 모임을 나왔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앞으로 3년, 4년, 5년 뒤를 지켜봐. 내가 반드시 3년, 4년, 5년 안에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떼서 나타날 거야. 라고 제가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들에게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어요. 지들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너는 될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유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거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에워싼 것들부터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당분간 접어놓으시고 그것을 지불하고, 그죠? 우리가 아이가 너무 해요. 아이 잘 케어해야죠. 하지만 늘 같이 있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되게 남의 눈에 띄게 잘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한테 욕 안 먹고 쟤들 괜찮네 라는 정도는 자랐어요. 그 아이들 저희들이 끼고 있었냐면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 2살, 4살 때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29, 3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도 고맙다고 얘기해요. 왜? 엄마 아빠가 방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놀고 싶은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우리 아이들 밤 11시 되면 자라 그랬어요. 안 자고 별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3학년 되니까 공부한다고 12시 넘어서 불 켜져 있으면 제가 가서 불을 꺼버려요. 자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잠 못 자고 학교 가가지고 조느니 일찍 자고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뭐야? 누구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그죠? 20년 가까이를 사귀었던 친구들, 만났던 친구를 제가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왜? 그 친구는 지금 내가 가는 미래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우리 그런 게 있어요. 학자가, 연구를 한 그 학자가 있는, 그 하버드인가, 무슨 대학교에서 나온 건데, 내 앞으로 5년 뒤의 모습을 갖다가 이게 궁금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5년 동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체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당신 5년 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나는 그들과 달리 무엇을 해보고 싶고 해내고 싶고 나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었을 때까지는 보류를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아메이 문화에 정해야 된다. 우리가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듯이 아메이 문화를 정해야 된다. 이 아메이 문화는 긍정적인 문화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문화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이 사업이 좋고 하는 요건을 떠나서 여기 밑에 와서 보신 분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지만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밝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분들이 다 이쁘지 않던가요? 멋있지 않던가요? 왜 이쁘고 멋있겠어요?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표정과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메이 문화에 적응하려면 가장 먼저 긍정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알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메이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자체가 미국 문화예요. 더치페이입니다.
처음에 내가 저기 할 때는 뭐 스폰서님들이 밥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하시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더치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뭐 때로는 그래요. 스폰서님이 이렇게 한 방 쏠 때 있어요. 자주 있을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눈치껏 내가 이렇게 더치페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툴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게 자료, 책, 복장,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셔야 돼. 이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들이 지금까지는 스폰서님의 책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읽었고, 그죠? 스폰서님의 노트북으로 내가 뭐 설명을 하는 걸 배웠다면 이제는 내 노트북을 사고 내 테이블 PC를 사고, 그죠? 내 책을 가지고 내 자료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스폰서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성공적입니다. 자, 스폰서를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떤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상담한 대로. 근데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뭐예요? 스폰서랑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랑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고. 이런 거죠. 자, 저 언론에 나와 신문에 잡지에 나와 있는 저 기사 봐봐라. 네 얼굴 맞지? 근데 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저런 게 없었습니까? 나는 네 기도 다 듣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네가 언제 달라고 말을 안 해가 내가 못 줬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물지도 꼭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한 번 했다고 많은 게 아니고 꿈은 계속 생길 수 있고 바꿔 나갈 수 있어요. 이루면 띄어내고 또 새로운 걸 붙이고, 그죠? 추가해서 붙이고. 그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매달 하면 좋겠지만 뭐 어쩌면 회계년도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해서 그런 거를 작업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목표 세우기입니다. 자,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는 뭐예요? 꿈에다가 날짜를 갖다 적는 게, 부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다가 날짜를 정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몇 월 며칠 보러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 혼자 그냥 갖고 있고, 나 혼자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지 뭐. 안 되면 또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뭐요? 공유를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 꿈에다가 날짜를 적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90%는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구체적인. 어떻게 해요? 우선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탱코에 맞춰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업 설명 횟수를 내가 몇 번 하겠다, 뭐 미팅 참석은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 제품 사용은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겠다, 다음 달에 또 오면 또 어떻게 하겠다, 뭐 그 다음에 DBC 입교 내가 몇 명을 입교시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부터 하나씩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돼지고기 사 먹기도 힘든데 소고기 사 먹고 고래고기 사 먹고 뭐 이런 꿈을 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돼지고기 사 먹기 힘들면 일단 돼지고기 사 먹는 것부터 꿈을 꿔야 돼요. 그걸 충분히 내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돼지고기 사 먹기, 이게 꿈이었다면 그걸 이루고 나면 뭐야? 분기별로 한 번씩 사 먹기. 그걸 이루고 나면 매달 사 먹기. 그거 이루고 나면 뭐야?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사 먹기. 그걸 이루고 나면 뭐야? 소고기 사 먹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달성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네, SP부터 파운더스 플래트니까 우리는 단기 목표예요. 1년 정도의 목표를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사파이어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뭐 한 2년에서 3년 목표를 가주시고, 아니면 4년 가주셔도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다이아몬드부터 ECDC까지 장기 목표. 뭐예요? 한 3년부터 5년까지 모시고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이 있어야, 목표만 있으면 행동을 안 하죠. 뭐가 있어야 행동을 해요? 계획이 있어야 정말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보험회사든 자동차 판매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나가서 출근하죠. 그렇죠? 출근하시면 뭐해요? 회의하시죠. 회의하시고 회의 마치고 나면 바로 뭐예요? 차작 챙겨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뭐예요? 그때 컴퓨터에 앉아갖고 막 이래가지고 뭐예요? 막 출력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예요? 그냥 앉아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나가시는 분은 뭐예요? 벌써 어제 내가 누구에게 뭘 하고 어떤 걸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까지 다 뽑아가지고 딱딱딱 준비가 끝나신 분들이 뭐예요?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죠. 그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여기 세일즈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세일즈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타성에 적는다는 얘기를 해요. 타성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부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미팅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미팅하니까 미팅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하고, 그래 끝나고 나면 뭐야? 그럼 미팅하면서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끝나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면서 오늘 어디 가서 사우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오후에 또 어디가 누구하고 만나가 훌라를 칠까, 뭐 포카를 칠까, 고도리를 칠까, 소주를 한잔 할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타성에 적어주면 그분은 그 세일즈에서는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는 뭐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내일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서 목표가 있는데 내일 할 일을 오늘 내가 모른다면 그거는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세웠으면 선포하고 도전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루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냥 정해만 놓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런 게 있어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공부 그저 그럭저럭하고 못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얘는 목표가 있고 얘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 시험을 치고 나면 뭘 보냐면 지난달보다 내가 성적이 얼마큼 올랐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 개 더 맞췄는데, 야, 지난달에 89점 맞았는데, 이번엔 90점 맞았는데, 지난달에 50점 맞았는데, 야, 이번에 55점 맞았는데, 여기에 만족을 해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상위권 아이들은요, 안 그래요. 내가 점수가 98점에서 99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한 개를 틀렸을까요? 왜 100점을 못 맞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걔들은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 두 나그네가 있는데 한 나그네는 이 길을 왜 가는지를 알고 가는 나그네고 한 나그네는 이 길을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알고 가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명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 뭐 다수가 막 이런 얘기하면 일로 막 이게 맞냐 하고 쭉 따라갔다가 아니다 이거다 하면 일로 쭉 따라 아닌가 배 그럼 또 일로 쫙 가고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중에서 안 나옵니다. 대중에서 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면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결과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업 설명이라는 걸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이 얘기를 하러 가요. 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러 가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뭐야?
이거를 하라고 하니, 이걸 해야 된다 하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서 이 결과를, 어떤 결과라도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하라 하니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이번에 우리가 뭐 일주일에 두 명한테 하라 그랬네? 그러니까 내가 2명 했어.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냥 해가 한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후자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2번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한 번 했어. 이러고 그냥 만족하는 거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부분을 왜 거절하지? 그럼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서 이 사람한테 다시 얘기를 해볼까? 내가 미팅을 초대했어. 미팅 거절을 했어. 앞에 사람 뭐예요? 아, 내 미팅 초대했는데 안 왔어요. 내 미팅 초대했어요. 이게 만족이에요.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만족. 그 행위의 만족이에요. 근데 미팅을 초대해서 거절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다음 미팅을 또 잡아야 되는데 다음 미팅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어떤 제품을 그럼 선회해서 어떤 제품을 권유해서 알려줘서 소개해줘서 이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제품을 써볼 수 있도록 만들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죠. 자, 4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우리 사업에서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고 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서의 명단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리고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입견을 갖지 말자. 선입견을 가지. 이 사람은 할 거야. 이 사람은 잘할 거야. 이 사람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사람이 많아. 저 사람은 사람이 적어서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학벌이 안 좋아. 저 사람은 뭐 나이가 많아. 나이자가 적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아는 사람 중에 생필품 쓰는 사람 다 적어라. 명단은 적어야 명단이지 생각하고 있는 건 명단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명단이 아니에요. 적어야 명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스폰서한테 여쭤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을 보면, 원칙을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을 보면, 그룹별로 분려서 적어라. 가족, 친척, 동창, 직장, 동창도 뭐야?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 더 좋겠죠. 직장 동료, 군대 동기, 우리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 동기, 어떤 모임의 회원, 그 모임도 뭐야? A라는 모임, B라는 모임, C라는 모임 다 구분해서 그렇게. 친척도 보면 뭐야? 친가, 외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거대 명단을 처음에는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작성을 하셔야 된다. 꿈이 큰 사람은 명단이 많습니다. 왜? 지 짜내거든요. 그죠? 꿈이 큰 사람은 어쨌든 명단이 있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 짜냅니다.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은 명단이 많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핵심 명단 한 30명 정도를 추려서 그분들에게 먼저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계속해서 명단을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내 명단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어디 커피숍을 가도 그 커피숍에 있는 일하는 아가씨든 주인이든 저 사람은 식당에 가도 저 사람한테 아메일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죠. 이렇게. 어느 날 한 2-3번 가면 한번 아메 명함 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자, 5번째 만남과 초대입니다. 자, 만남과 초대는 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아마추어 단계에서 프로의 단계의 그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내가 하는 첫 행동이 뭐예요? 만남과 초대를 하는 겁니다. 만남의 약속을 잡고 초대를 하는 것. 자, 이때는 뭐예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상대가 갑질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는 더 그래요. 스폰서님한테 이분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미리 못했다면 또 했더라도 또 내가 그때 얘기했던 분이야. 이분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좀 이 사람부터 대단하시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면서 우리 스폰서님 인사드려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쏙 다 빼고 스폰서님 이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내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내 친구인데 이분이 있잖아요. 얘가 정말 대단한 아이고요. 일도 잘하고요. 잘하고 하고 사람 되게 많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스폰서를 갖다가 을로 보겠습니까? 갑으로 보겠습니까? 을로 봅니다. 그러면 이 상대가 갑이 되는 순간 뭐야? 그날을 만남과 그날 우리가 만남 후속 조치는 끝입니다. 사업 설명도 끝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만남과 초대에서부터 복제는 시작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이 시스템을 배우고 뭘 배우고 사업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고 뭐 이런 게 그걸 갖다 복제시키고 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최초로 복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만남과 초대에서부터. 아까 그런 행동. 그렇게 하면 내 파트너가 생겨서 내 파트너가 나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줄 때도 뭐예요?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줄 때도 딱 그 모습이다 얘기죠.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갔어. 내가 아는 동생이야. 가서 아미 사업을 설명을 하려고. 저 있잖아. 시간 좀 되나? 내가 있잖아. 왜 뭐 얘기해봐. 오빠가 얘기해봐. 아니 그래 이제 잘 사나? 뭐. 아니 뭐 오빠 나한테 뭐 얘기할 거 있다면 얘기해봐. 그래 그래 좀 이따 내가 얘기할 건데 이거 있잖아 아미 혹시 아나? 이러면 이분이 사업을 어떻게 운 좋게 사업을 했어. 결정을 해서 사업하기로. 이분이 뭐예요? 다른 자기가 명단을 가지고 가서 얘기할 때도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했지. 맞아. 야, 우리 뭐 요즘 잘 사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약속 잡기입니다. 만남 잡기. 만남 잡기인데,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전화를 하잖아. 그죠? 전화로 시간 하는데, 전화는 약속 잡는 데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 설명을 하시거나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메 사업은 가만히 사업입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저희 해놨네. 전화는 1, 2분 정도 짧게 하라고. 어떤 포럼 형태로 해라. FORM, 가족, 직업, 취미, 경제 상황과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 이걸 갖다 한 1, 2분 정도. 생각 5분은 안 넘게. 그렇게. 5분이 엄청 긴 겁니다. 전화로. 그죠? 1, 2분 정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하고 상대가 답하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성공적인 어떤 약속을 잡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 설명의 내용이 좋아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갖다가 다르게 보려는 게 아니에요. 몰라,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막 해대. 뭐 있나? 뭐야 쟤? 뭐야 뭐 있나 진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랬을 때 뭐야? 이걸 한번 다음에 얘기할 때 와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는. 그리고 날짜는 복수의 날짜를 정해서 상대가 정하게 한다. 뭐야? 자, 뭐 예를 들어서 모레 수요일 날 몇 시에 내가 학원 때 시간 내줬을 때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고, 야, 내하고 한번 만날 수 있나? 그래 언제 만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요일 날 만날래 하면 안 돼. 그날 약속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 중에 나는 괜찮은 것 같은 시간이 되는데 너는 언제 괜찮아? 이렇게 물으면 지가 화요일, 목요일 중에 선택을 하겠죠. 그죠? 시간도 그래 그럼 수요일 날 보지. 언제 볼까? 점심 때 보지 뭐. 아니 점심 먹고 좀 오후에 보지 뭐. 이러면 그게 언제, 점심때가 어떤 사람은 11시부터 점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시, 1시, 2시에 점심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점심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된다. 1시, 2시, 3시. 근데 정할 때, 세일즈의 세일즈법에 보면 팁이 있는데, 10분 단위로 잡는 게 2시 10분, 12시 10분, 12시 20분, 11시 50분, 이렇게. 그보다 더 잡기 좋은 거는 뭐예요? 11시 53분에 보지.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먹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홈미팅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홈미팅에 초대할 때는 명확하게 초대해야 됩니다. 몇 시에 이런 게 하게 되면 늦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갖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와서 이런 걸 해주시기 때문에 얘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은 다시 꼭 전날쯤이나 하루 이틀 전에는 꼭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안 옵니다. 자, 초대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스폰서와 만남은 스폰서 프로모션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죠? 확실히 하고, 그 스폰서님에 대한 프로모션을 확실히 하고, 스폰서님과 만남을 갖다가 주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확실히 못했다면, 만났을 때, 그때라도 뭐예요? 그런 프로모션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팅 초대는 미팅의 내용과 강사 프로모션을 갖다 확실해야 돼요. 이 미팅은 어떤 미팅이, 종류의 미팅인데, 이 미팅에서 알려주는 건 이런, 강의하는 내용들은 요런 어떤 것들이야, 아웃라인이야. 근데 이 강의하시는 분, 이분은 어떤 분이고, 뭐 어디에 사시고, 뭐 하시고, 뭐 이런 걸 대충 스폰서한테 여쭤보면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 먼저 이렇게 프로모션을 확실하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뭐 호기심을 갖게 되면 이 미팅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위치와 시간을 갖다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7시 반에 저녁에 한다, 아침에 11시에 한다 하면 11시 이렇게 하면 11시에 하는데 10시 반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하면서 뭐예요? 스폰서님도 만나고 형제로도 만나고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미팅들은 뭐예요? 프로모션을 해서 전달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같이 보는. 근데 꼭 같이 볼 시간이 안 된다면 뭐 전달해서 볼 수 있게 하는데 긴 거 말고 짧은 거는 전달해서 보시는 게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번 얘기한다. 한 번 거절했다고 얘는 아닌가 봐 이라고 말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누가요? 제 스폰서님 박대영 리더님이. 지속적으로 저를 갖다가 이틀에 한 번씩, 어떨 때는 뭐 하루에 한 번씩, 길어도 3일에 한 번은 와서 저한테 아메이를 알아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미팅 가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한 번이 뭐야? 어쩌면 그에게 오해를 풀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초대를 할 때는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거 초대를 할 때는 뭐야? 될 수 있으면 부부를 초대해서 사업 설명하시는 거는 게 낫습니다. 왜? 이 둘이 같이 사는데 한 사람한테 하면 이 사람이 이해했어. 이 사람은 뭐야? 고정관념을 안 들었으니까 고정관념 갖고 있어. 이 사람 여기서 이해해가지고 와 좋네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뭐야? 그 배우자한테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부 같이 하고 초대하는 숫자는 뭐야? 한 2-3배로 늘려라. 왜? 캔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 달랑 해놓으면 한 명 됐어 하면 그 사람 캔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배 정도 해놓으면 한 명 캔슬 나도 괜찮습니다. 다음 사람이 오니까. 자,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사업 설명입니다. 쇼더 플랜이라고도 하고 쉐어더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뭐야? 플랜을 보여주고 플랜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로 사업 설명을 S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옆에서 STP 하면 사업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 설명은 내가 직접 배워서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명단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분에게 스폰서님이 같이 동행해서 사업 설명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한 번, 2번, 3번, 4번, 5번을 듣다 보면 나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완벽해져서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해서 해서 사업을 갖다 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냥 하시다 보면 완벽에 완벽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완벽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뭐 있나 이거예요. 뭐 있나. 뭐 있나. 자, 그 다음에 이 사업 설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내 개업 상태를 알립니다. 우리가 개업을 하면 개업한다라고 알려가지고 막 축구 하원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나 아메이를 해. 이게 뭐야? 내 사업 설명. 나는 이런 고깃집을 해.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이 고기가 이런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고기 구워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맛있으면 니도 한번 차려볼래? 이런 거죠. 그래서 알리고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뭐 일부러 억지로 막, 야, 가만있어. 이 반응이 어떤 거야? 막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내가 대충 보시고, 이분은 이런 반응이구나. 그럼 스폰서님과 또 상담을 통해서 아까 피드백, 맞으면 들으셨죠?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또 다시 또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냐? 상대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내 명단에 있는 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꿈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는 나는 지금 이 실현한 게 한 개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처음 시작하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스폰서님이나 형제 그룹들의 우리 그룹에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을 대신해서 보여줘.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진짜 그분이 보여주는 게 미팅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는 건 뭐야? 다음 미팅의 약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목적 자체가 결과에 있으면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다음 약속이 안 잡히면 뭐예요? 제품이라도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미팅 약속을 갖다가 어떤 그런 결과가 없이 미팅이 안 잡고 나오는 사업 설명은 꽝인 사업 설명입니다. 꽝인 사업 설명. 사업 설명하고는 반드시 미팅을 갖다가 프로모션 하시고 이런 미팅 있고 이런 미팅 있고 가까운 미팅부터 해서 프로모션 하셔서 그 미팅에 초대를 하셔서 그분이 뭐예요? 거절을 하든 오케이를 하든 나는 그 행위를 하고 그걸 해서 그 결과 거절한 결과 아니면 조봉 결과 오케이한 결과를 갖고 나오는 게 잘한 사업 설명입니다. 가장 잘한 건 뭐겠어요? 오케이를 받고 나오는 사업 설명이 가장 잘한 거죠. 그죠? 네. 저 처음에 그랬었어요. 우리 스폰서님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데 예전에는 칠판을 펴놓고 했거든요. 칠판 피는 조차도 떨어요. 이게 언제 펴야 되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입장했어요. 우리 스폰서님 한 걸 갖다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들으면서 필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면서 했어요. 암웨이는요, 1959년에 리치 디보스와 제임벤 이렇게 사업 설명했어요. 제가 첫 사업 설명. 두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4번, 5번이 되니까요. 안 보고 아메이는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에 의해서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자, 사업 설명의 구성이 있습니다. 자, 사업 설명 어떠냐? 이건 풀로 하는 사업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은 5분 사업 설명, 10분 사업 내에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하려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풀로 하는 사업 설명의 구성을 제가 이게 왜냐? FM이니까, 모범이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나의 스토리를 합니다. 사업 시작 동기를 얘기하죠. 나도 처음에는 니처럼 그랬다. 근데 알아보니 아니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나도 시작하게 됐는데 공부만 하고 할수록 내가 뭐야 이런 게 좋더라. 그래서 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지금 이 정도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아미 사업의 개념. 이거는 뭐야? 플랫폼 비즈니스다. 그다음에 소비 경험을 갖다 공유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그다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고. 그리고 유통구조. 유통구조 왜 있냐면 이 유통구조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애서 우리가 수입을 갖다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너스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입의 원천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유통구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구조는 뭐예요? 수익구조는 막 산수계산 잘하는 게 수익구조가 아니고요. 뭐예요? 이 사업은 노력순위. 철저하게 선착순 아니다. 노력순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력순이기 때문에 뭐예요? 언제든지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걸 알려주는 게 수익구조의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 다음 만나면 했을 때 뭐예요? 다시 뭐예요? 또 이제 수익구조를 해서 또 하면서 그 더 큰 수익구조의 비전을 갖다 이해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비전 제시하고 프로포즈하고 툴 전달하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아까 말씀드린 다음 약속을 잡고 미팅에 초대하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6가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 잠재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거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그 기회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것이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이 사업의 그 경계선에서 사업 후 쪽으로, 사업 시작하기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